간단하게 인터페이스만 살짝 살펴볼게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만드는 모습을 좀 보시면서 아, 이게 이런 기능이었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한번 보실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CC 이미 그냥 한 번쯤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MCC를 구동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뭐 크게 뭐 세 가지 정도로 창을 나눕니다. 그래서 리소스 에어리어라고 하는, 그리고 뭐 컴포저 에어리어라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 매니저 에어리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창이 있고요. 이런 각각의 창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능들을 쓰겠다, 어떤 기능들을 쓸 건지, 그리고 각각의 핀들을 어떻게 쓸 건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 모듈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시스템 모듈은 MCU의 기본적인 어떤 클럭이라든지 아니면 MCU 내부에 있는 클럭에 뭐 PLL을 쓰겠다, 또는 PLL을 뭐 디세이블 하겠다, 또는 뭐 와치도 타이머를 쓰겠다 말겠다, 또는 MCU 내부에 있는 클럭을 쓸 건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클럭을 쓸 건지 또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프리스케일러도 내 마음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MCU를 쓰시게 되고, 그리고 MCU를 쓰실 때 MCU가 동작할 수 있는 최대의 클럭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지만, 뭐 당연히 좋겠죠. 왜냐면 연산도 빠르고, 그리고 MCU의 그 성능을 최대로 쓰시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쓰시게 되면, 최대로 쓰게 되면 이 클럭의 그 클럭만큼 비례해서 MCU의 전력 소모가 많아져요. 그래서 상용 전원에 그냥 물려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클럭을 최대로 해놓고 쓰셔도 무방하지만 배터리를 쓰시는 제품군이다, 또는 이제 전력 소모에 민감한 제품군들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프리스케일러들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돌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로 구동을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파워 세이빙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폭이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창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듈 탭이라고 하고요. 이지 셋업이라는 걸 통해서 그냥 GUI 상에서 내가 클릭을 해서 쓰겠다 말겠다 또 선택이 가능하고, 요 레지스터라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기존에 보셨던 데이터 시트 상에서 보셨던 방법대로 하나하나 레지스터들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티피케이션 탭, 또 이제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현재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유의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노티피케이션 탭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레지스터라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기존에 보셨던 레지스터 명이죠. 그리고 이거 다 있죠. 그래서 데이터 시트에 있는 그 레지스터들은 여기에 다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 한 비트 한 비트마다 ACEN이라는 거를 이네이블 할 건지 또는 디세이블 할 건지, 뭐 ACI라는 것도 이네이블 할 건지 디세이블 할 건지를 하나씩 하나씩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만들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약간의 노란색인가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되고요. 파일에 가셔서 뉴 프로젝트를 누르셔도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카테고리에 마이크로칩 인베디드, 그리고 스탠드얼론 프로젝트, 아무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넥스트. 네. 뭐 패밀리 같은 경우가 패밀리가 나오고요. 디바이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올 패밀리라고 두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MCU 제품들이나 이제 MCU 유사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패밀리로 좀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8비트냐 또는 뭐 16비트를 쓸 거냐, 그래서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 밑에 있는 디바이스의 목록이 이제 소팅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올 패밀리로 두게 되면 전체가 다 나오고요. 자, 여기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한 2,000가지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할 디바이스만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에 따라서 내가 쓸 거,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문자와 똑같은 것들만 소팅이 돼서 이렇게 나오고요. 오늘 사용할 디바이스는 PIC16F15324라는 디바이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택이 끝나게 되면 PIC16F
1, 5, 3, 2, 4. 네. 눌러서 선택을 해주고요. 그럼 넥스트가 나오죠. 그러면 클릭 한번 해주고요. 네, 한번 이렇게 쭉 내려가 볼게요.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보면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ICD3, ICD4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개발을 할 건지. 근데 지금 제 PC 상에는 PK3나 PK4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이고요. 만약에 그 연결을 하셔서 MPLABX에서 인식이 되면 PK3 아래에 이렇게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선택하시고 넥스트 누르시면 되고요. 좀 내려볼게요. 내려보면 오늘 사용할 보드입니다. 그래서 스타터 킷, 그리고 큐리어시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넥스트. 지금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떤 컴파일러를 쓸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제공을 하는 이제 x18 버전 2.1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게 지금 최신 버전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할 거고요. 저는 지금 컴파일러가 두 개가 깔려 있는데 어떤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이전에 개발을 진행해왔던 것들이 버전 1.45에서 진행되어 있던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거 같은 경우는 버전 2.1에서 쓰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쓸지를 선택을 하는 부분이고요. 뭐 여러분들께서는 개발하시면서 버전마다 이제 컴파일러 버전을 여러 개 더 쓰셨다, 뭐 세 개다, 세 가지다, 뭐 네 가지다 이게 있으시면 다 설치해 놓으시고 내가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할 때 어떤 거로 선택할지에 따라서 그냥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설치가 돼 있어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버전 2.1 선택한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볼게요. 네, 프로젝트를 어디다 만들 건지 근데 저는 그냥 2라는 드라이브에 만들어 볼게요. 인트로 랩 1이라는 그냥 프로젝트 명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피니시를 누르면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네,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죠. 여기 보시면 좀 전에 만들었던 인트로 랩 1이라는 게 생성이 됐고요. 소스 그리고 헤더 파일 눌러보면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메인.c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후에 가서 이제 컨피그레이션 비트라는 것들도 설정을 또 하셔야 되고요. 또 인터럽트를 쓰려면 인터럽트 또 어떻게 쓰는지 또 보셔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MCC라는 거가 도와줄 거고요. 지금 소스 파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좀 전에 그 플러그인을 설치하시고 나게 되면 지금 제가 마우스로 올려놓은 것처럼 MCC라고 하는 아이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셔도 되고요. 툴에 가셔서 인베디드 그리고 이 두 번째 있는 nptel 코드 컨피그레이터라는 거를 누르셔도 이제 MCC라는 넘어가게 됩니다. 이 아이콘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약간의 시간이 걸려요. 처음 실행시킨 거다 보니까 어떤 PIC 16F15324 관련된 이제 뭐 좀 끌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파일들도 이제 요즘 생성이 되고 있죠. 생성되어 있는 되는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지금 여기 Save MCC Configuration File이라고 나왔죠. 이 부분도 창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막 취소 눌러서 그냥 이 창 없애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MCC라는 그 GUI 화면에서 또 설정들을 하게 되면 그 설정 값들이 저장되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파일 이름 나오고 이런 창이 뜨게 되면 취소 누르지 마시고 저장 눌러주세요. 그 이름도 바꾸셔도 돼요. 이름 바꾸셔도 되는데 저는 바꿔본 적은 없어요. 그냥 기본 디폴트로 있는 거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장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창이 나오면 좀 전에 PPT에서도 좀 보셨죠? 이런 창들. 그래서 이런 창들이 나오게 되면 뭐 시스템 모듈이라는 거가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가운데에도 시스템 모듈이 똑같이 나오고요. 클럭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메뉴에 있는 거는 뭐 익스터널 오실레이터 밖에다가 오실레이터를 달아서 사용하시는 모드고요. 그리고 밖에다 오실레이터를 다는데 뭐 PLL을 4배를 쓰겠다. 그 MCU 내에 PLL이 있기 때문에 밖에다가 2메가짜리 클럭을 다시게 되면 달고 나서 4배의 PLL을 쓰시게 되면 8메가가 되겠죠. 네,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MCU 내부에 16메가의 클럭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쓰시게 되면 하이 프리퀀시 인터널 오실레이터를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선택하시고 지금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내부에 얘 같은 경우는 32메가짜리가 들어가 있나 보네요. 그래서 32메가를 2분주 아니면 뭐 또는 4분주 이렇게 해서 분주별로 1, 2, 4, 8, 12, 16, 32메가를 그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4메가를 선택한 다음에 또 클럭 디바이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배를 하겠다. 그럼 4배, 뭐 4메가를 클럭을 1로 디바이더를 하니까 현재 사용하는 거는 4메가. 또 바꿔볼까요? 2, 4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 여기 시스템 클럭이 바뀌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클럭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디바이더 같은 경우는 MCU가 구동 중에 뭐 클럭 이런 디바이더 값을 바꿔서 MCU가 빠르게 돌았다가 천천히 돌았다가 하는 것도 선택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오늘 실제로 뭐 세팅을 안 해볼 건데 와치도 타이머도 여기에서 그냥 클릭을 해보면 와치도 타이머 안 쓰겠다, 뭐 쓰겠다. 근데 뭐 슬립 모드를 빼고 쓰겠다. 슬립 모드일 때만 뭐 와치도 타이머 안 돌게 하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MCU가 구동 중에 소프트웨어로 와치도 타이머를 이네이블 시키겠다, 디세이블 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일단 안 쓸 거니까 디세이블로 두고요. 레지스터 요 메뉴를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게 되면 시스템 모듈과 관련된 모든 레지스터가 다 나옵니다.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전에 그 컨피규레이션 비트와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 다 망라가 돼 있죠. 그래서 BOR을 쓰겠다, 아니면 쓰지 않겠다. 그리고 또 어떤 BOR의 레벨을 높은 거 쓰겠다, 낮은 거 쓰겠다 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 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2.7V에서 쓰겠다, 1.9V에서 쓰겠다, 이런 것들도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코드 프로텍션을 걸 건지 말 건지. 그래서 MCU의 헥사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못 읽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필드에 어떤 제품이 풀렸을 때 이런 제품을 뭐 카피를 좀 할 수 없게 이제 뭐 막는 기능들을 하겠죠. 대신에 단점은 내가 다운로드한 파일도 내가 어떤 건지 확인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네, 이런 부분 선택이 가능하고요. 각각의 레지스터들을 하나씩 다 선택이 가능하고요. 네, 오늘은 지금 이제 간단하게 데모에서는 지금 LED가 하나만 지금 깜빡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LED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 있고요. 그냥 데모에서는 중간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LED가 이렇게 하나 깜빡이고 있는데 요 두 개 정도를 동시에 깜빡이게끔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저기 있는 LED가 RA5 그리고 RA0 요 두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LED를 제어할 수 있게끔 좀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RA0 그리고 RA5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자물쇠 모양이 잠겼죠. 그래서 여기 잠긴 것 같은 경우에는 GPIO 아웃풋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핀 모듈에 가세요. 여기다가 커스텀 네임 같은 경우도 뒤에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지. LED 0 그리고 LED 1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름을 쓰고요. 엔터를 누르면 이 오른쪽에 보시는 패키지 뷰에 이름이 바뀌어요. 보시면 LED 언더바 1 AD 뭐 FL 제가 막 쓴 거가 나오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커스텀 네임이랑 이 실제 패키지 뷰에 나와 있는 거랑 이제 매치가 돼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D 타입 아니면 지금 SOIC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모양이 SOIC 타입 모양대로 보여지고요. 제가 어떤 회로들을 그리실 때 QFN으로 만든다 하게 되면 QFN이랑 똑같이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을 통해서 스코프로 어떤 핀들의 파형들을 측정한다든지 할 때 좀 더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다 끝난 다음에 펌웨어 쪽 하시는 분들이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한테 이대로 그냥 핀 구성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거 캡처해서 보내줘도 좀 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드상에서는 딥 타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딥 타입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정한 거가 커스텀 네임 바꾼 거랑 그리고 포트 A0 그리고 포트 A5 이 부분만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트 이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가 쭉 생성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제너레이션 컴플릿이 떴죠. 그리고 지금까지 설정한 부분들은 myconfig.mc3이라는 데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프로젝트로 가보면 프로젝트 파일 내에 main.c라는 것도가 main.c가 생겼고요. 우리가 뭐 그냥 봤던 뭐 메인 함수고요. 뭐 이니셜라이저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뭐 while문 하나가 생겼네요. 그래서 뭐 여기 주석에 있는 것처럼 add your application code 여기다 뭐 코드를 생성을 하면 되겠죠. 더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헤더에도 가보면 device underbar config 여기 쭉 내려가 보면 내가 설정한 클럭 그리고 또 한번 내려가 보면 이 관련된 함수들에 대한 전처리기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성이 됐고요. 또 내려보면 흰 언더바 매니저에 이거 좀 전에 만든 LED 언더바 0, LED 언더바 1 이런 부분들이 다 매크로로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어떤 LED를 하나 깜빡이기 위해서 또는 뭐 GPIO의 출력을 하이, 로우를 변경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레지스터를 다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져다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지금 한번 토글이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토글을 그냥 클릭을 이게 그냥 카피를 하나 하고요. while 문대에다가 LED 1 토글. 근데 0도 하나 있었죠. 그래서 0도 하나 해놓고 토글. 근데 이제 이렇게 while 문에 돌면은 너무 빨리 도니까 딜레이 한번 넣어볼게요. 250ms의 딜레이를 생성할 수 있는 이런 매크로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 가져다 쓰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MCU의 이제 XC8에서 지원을 하는 어떤 매크로 함수 같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언더바 뭐 딜레이 언더바 밀리세크 이렇게 쓰시게 되면 그냥 250ms의 딜레이가 생겨요. 근데 이거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디파인이 돼 있어야 돼요. 언더바 엑스탈 언더바 프리퀀시 해서 3회가 이렇게 현재 쓰고 있는 클럭이 반드시 정의가 돼 있어야지만 그거에 맞는 딜레이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대로 한번 다운로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컴파일 같은 경우는 할 때는 이 버튼을 이용을 하죠. 근데 이 버튼 그냥 누르시면 컴파일하고 다운로드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눌러볼게요. 클릭하게 되면 컴파일이 되고 이제 헥사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지금 컴파일 할 때 아무 문제 없이 컴파일 완료가 됐고요. 지금 장비에 물렸고 그리고 보드에 지금 다운로드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LED가 깜빡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LED가 여기서는 지금 하나만 깜빡이고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네. RA5 그리고 RA0 요 두 개의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웃풋 모드로 물론 설정을 했고요. 지금 요 같은 경우는 한번 그냥 지금 둘 중에 지금 하나만 깜빡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요 어떤 설정을 제가 하나 빼먹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뭐 시간 정도만 바꿔서 실제로 우리가 만든 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더 그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0ms인데 500ms 정도로 바꿔서 좀 더 천천히 깜빡이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실제 동작하는 거가 확인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천천히 깜빡이게 되죠. 지금 스코프 상에서도 이제 이 스코프를 한번 멈춰 볼게요. 네, 멈춰 보게 되면 지금 스코프로 지금 요 LED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스코프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파형을 보시게 되면 요 한 칸이 지금 500ms이기 때문에 요 나머지 한 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1000ms, 1초죠. 1초마다 한 번씩 하이, 로우로 계속해서 토글되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데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LED 같은 경우를 어떤 토글을 한다든지 프레트를 만들어서 LED를 깜빡이는 데까지 실제 뭐한 2, 3분 정도밖에 안 걸리지 않았죠. 그래서 MCC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포트를 LED로 동작을 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을 그냥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이 코드,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의 코드만 더 추가를 하시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만큼 좀 더 빠르게 개발하시는데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을 이제 그 제가 준비한 PPT에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